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산화환원 파트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하긴 했었죠. 근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뭐 시험 치느라 바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시험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사실 공통과학 내에서는 좀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빠뜨리고 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파트가 우리가 산화하는 파트에서 예시가 되는 것들, 과학성, 그리고 호흡, 연소, 그리고 철의 재련까지 이렇게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까지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화학식에서 전자가 몇 개가 이동되고 하는 것까지 굳이 뭐 그냥 나중에 따로 뭐 강의를 열까도 싶은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공통과학 내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 공통과학 단어 자체도 많고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렵게는 설명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내용은 기존에 배웠던 것들 정리할 겸,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그리고 금속과 금속염의 반응,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총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반응식까지 포함하고, 또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까지 각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좀 생략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되게 짧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뉴스가 잘 나오고 진행하겠습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부터 시작하죠. 아이고.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산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일단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중학교 때 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산이란 무엇인가? 산이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산 연기 파트를 이제 다음 바로 해야 하고, 이 산 연기 파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 연기 파트를 제가 무조건 여기서 지금 설명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산이란 물에 녹아서 물, 즉 수용액, 증류수를 말합니다. 증류수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내는 물질. 대표적으로 HCl이 있고, 염산이 있지, 염산. 그리고 H2SO4가 있습니다. 황산이죠. 자, 우리 염산을 일가산이라고 합니다. 일가산이나 비커가 있으면 여기에 수용액이 있다 칩시다. 증류수란 물로만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여기에다가 HCl을 0.1몰을 넣었다고 칩시다. 1몰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를 계산하는 값이에요. HCl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애를 넣느냐, 이게 이 농도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공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HCl을 넣었을 때 이제 수소 양이온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산이란, 산의 개념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수소 양이온이 얘 혼자서 못 나와요. 얘 있으면 얘가 생각보다 반응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H2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H3O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략을 해서 그냥 H 플러스, 즉 수소 양이온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일가산이라고 해서
수소 양이온이 한 개 나올 수 있죠. HCl에서 한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가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가산. 왜냐면 수소 양이온의 개수가 총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이건 한 개가 나올 수 있고요. 한 개만 있으니까. 이건 2개가 있으니까 2개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뭐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산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화학식까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염기 파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산염기 이전에 산화 반응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니까. 산수용액에서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자, 전제가 깔려요. 산수용액에서 이 파트에서는 산수용액이 있습니다. H2O에 이제 HCl을 넣게 되면 양이온이 생성이 되겠죠. 이 수소 양이온이 생성된 상태에서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반응성이 큰 금속이 이제 M이라고 칩시다. 이 M을 넣었을 때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고 수소 이온이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짜잔. 산수용액에다가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큰 거, 이거 금속 메탈이에요. 메탈을 넣어줬을 때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제가 이제 이왕 M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한 산화 반응식이 있어요. 이제 산화 반응식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이거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 파트? 이런 식을 썼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파트인데 이거를 산화 반응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환원 반응식이라고도 이렇게 두 개로 반응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화학 반응식인데 이거를 두 개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개로 분할. 그래서 이 분할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뭐 다른 데에서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로 산화환원 반응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파트가 이런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나타내는 식으로 문제가 되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환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아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했었나요? 산화죠. 그럼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환원이죠. 여기가 산화니까 여기는 환원이 돼야 맞습니다. 전자를 H2O 분자로 단위로 보면 전자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자가 2개가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원자 하나당 전자가 들어간 개수는 전자 하나일 겁니다. 그쵸? 분자는 총 분자로 쳤을 때 총 2개가 들어간 거고요. 원자로 쳤을 때 수소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산화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산화 반응식으로 나타내보면 말 그대로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식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산화에 관해서. 먼저 ZN을 써주죠. ZN이 아연이 이제 아연 2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가면서 전자를 몇 개를 잃었죠. 그쵸? 2개의 전자를 잃었습니다. 짠! 이게 바로 산화 반응식입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생각하던 거를 거의 그대로 글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한 번씩 실수를 하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아연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여기다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아연이, 거꾸로 봤을 때 아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화 반응식이 됐으니까 환원 반응식 한번 볼까요? 환원 반응식에는 이제 환원이 된 물질을 쓰면 됩니다. 환원이 된 게 무엇이 있나요? 그쵸? 수소 양이온이 환원이 되어서 수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전자를 이용해서 바로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전자를 얻은 거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과 수소 양이온 두 개와 전자가 합쳐지면 수소 분자가 생겨날 겁니다. 수소 분자 한 개가 생겨나겠죠. 자, 정말 간단하게 제가 산화환원 방식을 각각마다 나타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손으로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하는 강의 이 파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업하는 시간도 많고 뭐 할 것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쓰는 것에 지금 공부를 했죠. 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금속과 산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이제 금속과 금속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주제부터 쓰고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반응을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우리가 이런 반응식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금속 사이에서도 이제 금속끼리 결합을 금속끼리 전자를 이동을 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거 똑같이 저번 기말에 썼을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이고요. 금속염이 무엇일까요? 금속염이 무엇이냐면 금속을 포함한 금속에다가 이제 이온 결합이 된 거예요. 얘가 이 금속이 이온 결합이 되어가지고 수용액에 있을 때 H2로 있을 때 예를 들면 CuSO4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Cu 이가 양이온과 SO4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용액에 있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금속염 수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할 초점을 맞춰야 할 반응식은 바로 이 반응식입니다. 이 반응식인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아연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연이 있고요. 시간이 좀 흐른다고 하죠. 흐르기 전에 제가 황산구리를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넣었다고 칩시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은 이제 수용액 상태 H2와 이제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서 이가양이온과 SO4 이가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눠진 이 구리 이가음이온은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띱니다. 푸른색을 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파란색이 사라져요. 왜일까요? 그리고 사라지면서 아연 주위로 붉은색 고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속출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이고. 붉은색의 고체가 색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용액은 이제 푸른색이 사라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만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황산 구리 수용액이 있었죠. 이 식이 바로 그걸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연이 이제 구리에다가 전자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아연이 반응성이 훨씬 커요. 구리보다.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전자를 주게 돼요. 나 필요 없으니까 너 전자 가져가. 이러면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주려고 합니다.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말 그대로 이온화가 되려고 한다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뭔가 내용이 너무 번잡하다, 그치?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아연 주위로 이제 구리가 석출이 되었습니다. 이 구리는 이제 이 구리를 말을 하는 거죠. 아연이 전자를 2개 구리 쪽으로 내어주면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구리 이가 양이온이었죠. 이가 양이온으로서 수용액에서 푸른색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출이 되면서 여기에 울긋불긋한 빨간색으로 왜 이래 빨간색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아무튼 빨간색으로 이렇게 석출이 돼요. 석출이 되면서 여기에 있던 겉에 있던 구리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온이 사라지면서 푸른색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속 안에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표현은 이온화되려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얘네들만 봐도 알죠? 어떤가요? 반응성이 큰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왜 그런가요? 그쵸? 최애각전자가 1개죠. 얘는 2개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얘가 왜 뒤로 가 있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왜 뒤로 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화학 1을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대충 얘네들 둘이보다 얘네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라는 말이 최애각 전자 하나를 잘 벗긴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걸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고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속 안에서는 반응성이 크다는 게 이온화되려는 경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Z인과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를 가까이 놔두잖아요. 그러면 반응성이 더 큰 애가 전자를 더 가져가려고 하겠죠. 정자를 더 빼내려고 하겠죠. 이온화가 돼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연과 구리를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더 반응성이 크죠? 반대로 했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얘가 더 훨씬 반응성이 크죠? 이온화 되려는 경향성이 큰 겁니다. 따라서 전자를 주고 본인이 이온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반응이 일어난 이유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이고, 지우고 해야겠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질산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질산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질산은 내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산은 수용액, 구리 반응. 질산은 수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은이 반응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은이 반응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에 비해서 구리가 반응성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즉 이온화가 더 잘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험을 해줍니다. 비커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AgNO3 수용액을 넣죠.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AgNO3는 은과 NO3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자,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리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구리가 이온화되려는 경향성이 은보다 더 크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구리가 이온화가 안 되어 있고 은이 이온화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 구리가 나오게 되죠. 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푸른색을 띠게 되고 반대로 은이 석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리 금속에다가 위에다가 그러니까 은이 막 송글송글 생겨요. 은을 석출시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 수용액 상태 1번 수용액과 2번 수용액이라 치면 1번 수용액에는 은 양이온과 질산 음이온이 비율이 많고요. 2번 수용액에서는 구리 수용액과 질산 수용액이 이렇게 두 개가 많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란색으로 돼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야, 파란색은 아니죠. 비슷하게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석출이 됐고요. 자, 이해하셨나요? 대충 딱 이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했으면 금속과 금속 염수용액 반응에 대한 거는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했던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인데 이거를 약간 우리가 주로 다뤘었죠. 시험 문제로도 냈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나트륨 가지고 이제 나트륨과 염소를 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염화 나트륨을 만드는 반응을 했었습니다. 나트륨이 어떻게 됐죠? 자, 어떻게 됐나요? 전자를 잃었죠. 잃으면 산화였나요? 산화. 아이고. 염소는 어떻게 됐나요? 전자를 얻었죠. 관원입니다. 몇 개를 얻었나요? 그쵸? 각자 하나씩 얻었었죠.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화 반응식을 한번 써보죠. 아, 맞다. 그 전에 금속 염수용액도 해봐야 하는데, 그쵸? 이거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친다. 자, 산화 반응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식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그쵸? 전자를 잃었죠? 잃음으로써 이렇게. 그리고 이 식 자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차라리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중에 하실 때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뭐 약분해도 상관없지만 답은 점수는 드리겠지만 뭐 전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환원 반응. 그렇다면 환원 반응식은 이제 염소죠.
염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어이구. 자, 다시. 자, 염소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Cl-가 되는 겁니다. 2개가 들어가면서 각자 원자당 1개의 전자를 얻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환원 반응식과 산화 반응식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 근데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이제 예로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이 있죠. 자, 그럼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거 하고 이제 앞에 있었던 거 산화식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그네슘이 어떻게 됐나요? 그쵸?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산화가 되었습니다. 산소는 어떻게 됐나요? 전자를 얻었죠. 최외각 전자가 이제 전자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고 얘는 이제 마그네슘이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질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죠. 여기 썼네. 환원이 되었습니다. 뭐 이까지 하고 산화 반응식. 왜 안 써졌어요? 반응식.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앞에 2가 필요하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냐? 마그네슘은 이제 최외각 전자가 2개죠.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4개를 빠져나간 겁니다. 4개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앞에 있었던 개수대로 맞춰주면 4개의 전자가 되는 거죠. 1개였으면 아마 이게 2개였겠죠. 자, 환원 반응식 한번 보죠. 환원 반응식.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제 O2에서 전자를 몇 개를 얻어가나요? 전자를 4개를 얻어가면 이 친구가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간단하죠? 각자 없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이 어려울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식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환원 반응식의 뒷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 이렇게 쓰는 문제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쓸 줄 알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해 주세요. 문제 어렵게 안 낼 테니까 연습해 주세요. 자, 질산은에 대해서 제가 산화 환원 반응식 그것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은 아까 제가 실수 안 하고 넘어갔죠? 질산은 이렇게 반응이 될 겁니다. 아이고. 금속과 금속염, 결국 금속과 금속 사이의 반응이라는 거죠.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커서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구리가 지금 이온이 아니죠. 오히려 은이 이온이죠. 이 상태에서 둘이를 같이 두면 구리가 양이온으로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이온 경향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산화환원 반응으로 넘어가서 산화 반응식.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는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가 어떻게 되나요? 구리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2개를 잃었죠. 자, 반응식 됐고요. 환원 반응식 볼까요? 제일 처음에 은 양이온이 있었습니다. 은 양이온에서 이제 전자가 1개가 들어갔죠. 하지만 은이 두 개의 음이온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원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환원 반응식을 써줄 수 있고요. 이거를 원래 이거 2개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요런 식이 된다. 그리고 전자는 지워준다. 이렇게 하면 요 식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수업도 좀 약간 번잡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항상 강의가 올릴 때마다 개념 요약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 강의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해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강의에서 정리 파트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또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같은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신경 써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지고 내용도 길어지고 뭔가 설명이 막 번잡하긴 했지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업 아직 시험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1강 했을 때만 해도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재밌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듣는 연습하고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리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